재판거래, 수사거래로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고 국가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법조 마피아, 파렴치놈들 척결하고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주범 전 대법원장 양승태를 구속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및 특별 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시민사회 단체 대표 및 모든 피해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기득권층에게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맡겨놨더니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의 주범 양승태를 구속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해 나가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존칭과 단체 대표 직분은 생략하고 말씀하실 분들을 성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장식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2달 후에 이 자리 이 앞에서 너무 억울하여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했던, 너무 억울해서 유언장과 월남전에서 훈장증을 탔던 것을 몇백 장을 뿌리고 이렇게 분신자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법부가 썩고 부패했는지 아직도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아직도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법원은 제가 750억짜리 땅을 매수를 해서 명의신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 한 평도 사지 않았다고 7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던 이 사법부 오세빈 서울 형사 1부 재판장, 검사 유재호 바꿔치기 한 사건, 이런 썩고 부패한 자들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보하고 호의호식하고 큰소리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몇십 년, 몇백 년 가도 저 썩고 부패한 사법부는 고쳐지지 못하고 우리 후세들만 계속 억울하게 피눈물을 흘리고 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겠느냐, 이걸 꼭 인지하시고 각인하셔가지고 사법부를 청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억울한 국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춥지만 여기에 계신 억울한 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모두가 다 억울한 사건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부정함을 불끈 주고 꼭 힘을 내서 전진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사법농단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기강을 흔드는 판결, 사법농단, 재판거래, 국민의 힘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사법 피해자들의 권리가 쟁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는 그날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한순희 여사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슴이 시린 아픔들을 가지고 여기 모인 피해자들은 같이 아픔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저는 논산 벌금면 검천리에 사는 한순희 한 명의 가족의 사건을 대변할 이재숙 목사입니다. 저는 30여 년 논산에서 양로원을 운영하던 중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읽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저는 뼈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가 어쩌면 이 세상을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남편의 기막힌 얘기를 듣고 보니 한 명의 가족이 펜션업자로부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던 중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패소를 당하고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땅 한 병도 제대로 구입하고 사지 않고 길도 없는 맹지의 펜션업자는 12채의 펜션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무꾼이 지게를 지고 다니는 그런 시골 오솔길에 어느 날부턴가 공사 차량이 끊임없이 줄을 이어 드나들었고 펜션 12채를 지면서 60여 년이 넘은 이제 헛간 추녀무튼 부서지고 부러지며 흑장벽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산에서 채취한 골재가 나둥글기 시작했습니다. 농산토를 질 수 없도록 관계자의 입산 금지 표지판을 붙이고 시우림과 구기림 있는 그 시골 땅에는 언제부턴가 경계에 이제 표시가 분명해졌는데 그것은 김민주 펜션업자의 사유지이므로 누구든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입사를 통제한다는 글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등산로를 잃었습니다. 조상의 성묘를 마음대로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은 농사짓는 땅에 펜션업자 김민주가 울타리를 쳐서 수년 동안 농사를 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집 앞에 있는 273번지 63평의 땅에는 이제는 산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골재가 나둥기기 시작해서 논농사는 콩 한 포기, 벼 한 포기를 씹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난 동생은 펜스 3m를 쳤습니다. 그런데 펜스를 친 것이 결국은 부채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어머니를 식물인간이로 만들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정말로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집 내 눈에 펜스 3m 친 것이 824일 경과됐다고 하루 50만원씩 벌칙금이 4,200만원을 펜션업자에게 물어주라고 논산지방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땅값이 277만원인데 어떻게 벌칙금은 4,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동생 명의가 청와대 국회의사당 앞에 이제 경운기를 갖고 와서 1시간 됐다고 하면 과연 4,200만원 벌칙금을 부과하게 하겠습니까? 교통통제의 단속기간이 와서 차를 견인해가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에서 공무 집행을 당했다면 설사 그럴 수 있다. 나라 일을 만든 나라 일을 하시는 귀한 분들의 공무를 방해했으니까 과보증 뺏어내서라도 4,200만원을 벌칙금이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집 내 눈에 유입되어서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어 펜션 친 것을 4억 1,200만원 벌칙금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어머니는 그 길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고 어머니를 병간하던 아버지는 3년 퇴근해 결국 펜션업자의 횡포를 못 이기고 목숨을 끊어 이제는 황천에 가 계십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부는 가운데 논농사 짓는 논의 피사리가 한참 피가 나서 경운기를 대고 논에 들어가서 피사리하고 나니까 도로 교통방해죄로 논산경찰서 형사관을 불러서 펜션업자를 고발합니다.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동생을 구속수사 한답시고 데려가가지고 벌칙금 100만 원을 물렸습니다. 동생이 일하고 오는데 어떻게 동생 차량을 경찰들은 조사하나 봐요. 동생을 경찰서로 연행해서 이제 감금시킬 위험에 있으니까 동생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누나 나 경찰서에 끌려왔는데 빨리 벌금 가지고 오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동생은 벌칙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생이 막노동을 하면서 겨울에 이제 난방이 안 되고 나면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남의 구들장을 고쳐주고 방구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술에서 하루 노동해서 8만원, 10만원, 15만원을 벌어먹고 사는데 동생이 그 자기 1톤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집 앞에다 놓은 것을 도로교통 통행 방해죄 벌금 50만원. 또 동생이 들어갔다 나올 때 그쪽은 다리를 통과하면 도로교통 방해죄 또 50만원. 동생을 전과 사범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시골에서 그저 부모님 모시고 농사를 천직으로 살던 동생이 펜션업자가 와서 범법자 전과자를 만들어서 이제는 집을 강제로 눈을 강제로 전 재산을 강제로 8필지를 압류하고 강제 경매 딱지를 붙인다더니 결국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변호사를 몇 명을 사가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법원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 동생은 그때서야 자기가 변호사도 없이 싸웠다는 것을 누나에게 이슬짓고 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건에 누나가 가슴 아파서 변호사를 이제 고등법원 때 해서 했지만 1심의 사건 아무런 소장도 못하고 진정서도 못 냈던 동생은 1심 재판에 죄가 선정되고 나니까 2심 고등법원에서 또 패소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목사인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그래 비록 내가 아는 것도 힘도 없지만 이 사회가 이렇게 썩고 부패했다면 목사인 내가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서 법조인 앞에서 이 한 몸 바쳐서 증언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지방법원에도 고등법원에도 대법원 판결에도 저는 1심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준비하고 펜션업자 김민주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모든 판결문을 복사해서 오리고 붙이고 작업하고 하면서 마지막 대법원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대법원 기간 계류 2개월이 넘는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습니다. 신이 계시면 신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내 집 논 63평 277만원짜리 땅에 벌금이 4억 1,200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발 이 가정을 이대로 두지 마시고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4대째 논산 시장으로부터 효자상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유지며 기둥이었던 그분이 스스로 자결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정 이대로 무너지고 붕괴되면 안 됩니다. 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족을 위로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 비가 마르도록 그 가족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추겼는데 대법원 판결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한 명이 패소, 김민주와 법정 투쟁했던 모든 법정병은 피고가 부담한다. 땅땅땅 너무나 심장이 뛰고 사지가 벌벌 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법원이 이제로 부정, 부패 썩었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까지 이렇게 한 통속이 되어서 있는 자의 편에 들고 없는 사람은 차라리 짓밟히고 길바닥에 내동댕치는 이 사회, 과연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치를 뽑으며 누구를 믿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명의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수없이 마을 주민들과 진정을 했고 수없이 많은 증거 자료를 보내주고 또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어도 개발 행위는 비행기나 헬리콥터로도 집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논산시 관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도 헬리콥터는 대두산 자락에 정상에 뜨지 않았으며 지금도 비행기는 건축대전에 싣고 오가는 모습을 한 번도 눈으로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썩은 길도 없는 길에 맹지에 어떻게 단독주택 허가를 맡아가지고 12채 펜션과 불법 법문을 버젓이 짓고도 오폐수를 전부 하천에 방류해서 하천에서 썩은 데가에서 사람이 먹는 식수조차 마실 수 없는데 어떻게 공권력을 가진 논산시 원섭 행정관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시장님께 물어보고 거래해보고 따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국민을 위한 원수섭이 어떤 특정 개개인에게는 고통이 되며 죽음의 아픔을 느꼈게 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돈만 있으면 된다는 황금만능주의의 사상을 그대로 공권력에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명의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CC 카메라를 댔더니 그것으로 법원으로부터 불법이라고 CCTV를 뜨게 하고, 그리고 동생 명의가 트랙터를 가지고 논밭 갈고 먹고 사는데 그 트랙터 유리를 무엇이 누가 때리는지 모르지만 산산조각으로 박살을 냈어요. 그러면 동생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요즘 폭력, 살인, 사건, 인신매매, 각종 마약 온갖 나라가 들쑤석이고 있고 정말 마음 편히 살 수 없는데 동생이 CCTV 하나 달았다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CCTV를 법으로부터 철거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한양에 사시는 모든 분들, 저는 그냥 서울 한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신변을 보기 위한 CCTV를 달았다고 누가 공권력으로 떼라고 여러분에게 설계명령 지지서 고지서 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전재산에 다 강제 경매로 뺏긴 내 동생의 집만 CCTV를 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여러 차례 썼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느 날 희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사건을 재조사라는 희소식이 저한테는 너무나 흥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검사는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지 않고 모든 사건을 혐의 없음, 모든 사건을 증거 불충분 그렇게 해서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권을 지키시고 저와 같이 어려운 분들이 똘똘 뭉치면 이 사회 부정부패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저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이 넓은 광장에 이 국회 의사당 앞에 여러분의 뼈아픈 사연을 낱낱이 고하고 토해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법농단 재판 거래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반드시 구속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못된 행동 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특별 재판부를 하루속히 설치를 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김순희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김순희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 브로커, 조폭들이 공모하여 전 재산을 빼앗기고 28년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주소를 엉터리로 하여 공문서를 보내지 않나, 판사가 파기환송된 재판 서류를 잊어버려서
재판을 못한다고 하지 않나. 국가소 이영수는 허위 인정을 간정을 하지 않나. 연도 난자를 뒤집어 허위로 이조를 해놓지 않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권력에 철저히 짓밟혀 고통을 받아도 대한민국 어느 것도 저희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검찰청 허정수 검사는 자포가라! 왜 공문서를 김순희한테 보내지 않고 받을 수 없는 매개동 수원 공영주차장으로 공문서를 보내는가? 허정수 검사는 이유를 밝혀라! 김순희 주소를 알면서도 공영주차장으로 공문서를 보내 고의적으로 공문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사건을 은폐시키는 이유를 대검찰청 허정수 검사는 이유를 밝혀라! 대검찰청 허정수 검사는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 김준호 형사에게 김순희 사건을 조사하면 무고죄로 걸린다고 협박을 하고 허영철 형사에게 범죄자 통정 조회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허정수 검사는 이유를 밝혀라! 김순희는 통곡한다. 검사가 범죄자와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인가? 대검찰청 허정수 검사는 자폭하라! 검사 직무가 사기꾼 범죄를 보호하는 것인가? 범죄자의 범죄를 은폐시켜주고 재물을 챙기는 자리인가? 대검찰청 허정수 검사의 범죄를 밝혀서 파면시키고 처벌하라! 대검찰청 허정수 검사의 범죄를 밝혀서 파면시키고 처벌하라! 김순희 집값이 얼마냐? 땅값이 얼마냐? 집과 땅값을 계산하여 가지고 와라! 허정수 검사는 자폭하라!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제 나라냐 할 정도로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정관예우에 의해서 코에 닮은 코걸이, 귀에 닮은 귀걸이, 목에 닮은 목걸이,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힘으로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다음 순서는 함윤정 대표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일산에서 온 함윤정입니다. 저와 남편은 방배동에서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8년 만에 아이 직장이 너무 멀어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구본수한테 전화를 해서 그 구본수 한 동네에서 살던 구본수 목사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그게 어디였죠? 네, 용산 벽산 오피스텔로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8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몇 번 이렇게 만나면서 자신의 이제 그 한 3, 4년간 부동산을 했다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웃에 아는 오빠가 여주에 있는데 그 땅을 팔려고 하니까
저보고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접 같이 납사를 하고 남편이 샀어요. 그 이후 2년 후에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돈을 빌려주지도 않거든. 돈을 2억을 빌려줬다 하면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저는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무고 소송 사기로 10년간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다가 무고 소송 사기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에서는 저에게 전혀 조사를 하지도 않고 시간만 끌다가 이건정 변호사를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나 증거도 100% 제출했어요. 그랬는데 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서울고등검찰청 여기에서 항고 사건 처분 통지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검사 안성수 검사는 정말 철저하게 이 무고 소송 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했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소하게 된 것도 국민연합단체에서 국민연합단체에서 대검찰에 고소해 주심으로써 제가 이렇게 다시 연결되어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검사 안성수 검사는 정말 이 항고 사건 처분 통지를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무고 소송 사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수 목사와 한 년간의 10년간의 법정 투쟁이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같이 동조하는 검사, 변호사 다 같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정부패 비리 없는 세상, 사법농단 재판거리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힘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반드시 구속을 시키고 피해 보신 분들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앞장서지 않는 한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지연 대표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김지현입니다. 형제 2018로 346 판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판사님, 저 김지현은 사건 당일 만나지도 않은 김성태를 상해한 피고가 되었습니다. 김성태는 2016년 7월 7일 당시 대전지방검찰청장님께 만난 적도 없는 저 김지현에게 상해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인 김지현의 직원을 동거남이라 하며 쌍절목으로 집단 폭행을 하였다 거짓 고소하고 CCTV에 김성태의 거짓 증거가 나왔음에도 김지현을 피고로 법정에 세우고 억울한 고소의 탈북자 청년은 두려움에 지금까지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건축주이며 같은 건물의 92%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김성태가 유리한 관리 규약을 만들고 대전 검찰청 관계자라 알려져 있는 법률선진신문 사장이 부사장으로 있던 관리회사를 고용하고 내세워 사용하지 않은 전기, 수도 관리비를 부당 청구하며 사용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건물에 가압류하고 전기를 끊고 수도도 끊어버리고 엘리베이터
마저 출입문도 차단하고 2015년 1월부터 지금까지 김성태와 관리회사는 김지연의 재산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원에 관리비를 공탁해 놓았음에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공탁금에 압류하고 수도, 전기, 엘리베이터를 아직까지 차단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저는 지금 유서를 읽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성태는 대통령님보다 더 검찰과 법원의 끈백이 있다 생각되었고 도저히 법에서는 김성태와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태는 도대체 어떤 힘이 옹호하는지요. 계란으로 바위치듯 김성태의 갑질을 진정하여 보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건축주의자 9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김성태는 전기, 수도, 관리 요금이 마이너스 청구되어 있는데도 재판부는 김성태의 편에 있었습니다. 김지연이 김성태에게 오히려 폭행당한 사실과 증인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김성태는 무죄를 받았고 본인 김지연은 김성태에게 오히려 목을 졸리고 폭행을 당하였으나 고소당하여 오히려 지금까지 피고인이 되어 정식 재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법무부 장관님,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일제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발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갑질의 횡포에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국민이 있어도 국민을 보호해줘야 할 사법부와 검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기득권층을 위한 대변자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할 때 등골이 오싹합니다. 대형 노판과 정관예우 변호사들이 판사, 검사와 짜고 진 고수업으로 돈 없고 힘없고 백없는 국민들을 길바닥으로 내 동댕이 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서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다 함께 합시다. 다음 순서는 적폐청산의 1인자이신 구국 실천국민연합 연동 대표님께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참 이게 나라가 바르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런 곳을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걸 한번 각오를 다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수사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에 재판 수사 거래 피해자 기자회견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하고 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사법부 검찰의 부당한 공권력 횡포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라. 재판 수사 거래하는 것은 무엇이냐? 범죄의 차원을 흥정하고 소송의 승패를 돈과 적당히 바라보는 아주 야비하고 추악하며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 삼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국가의 사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인 대법원장으로서 무엇을 더 얻기 위해 재판을 거래한단 말인가? 정부와 국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고 수사를 정당하게
충족시켜주기 바란다. 재판 거래 및 사법농단 행위가 드러나도 사법부는 자신들의 상관을 보호하며 범죄를 은폐 축소시키라고 전 대법원장 양승태 및 대법관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거부하고 있다. 사법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방해한다면 부당재판으로 국민의 권리가 짓밟혀도 당연하단 말인가. 판사는 법을 집행한다는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받았다는 말인가. 국가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 아닌가. 재판의 독점 권한을 남용해 헌법까지 유린하며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재판 거래를 하는 것을 당연한 듯 가로막는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정부와 국회는 왜 방치하여 국민의 고통을 만들고 있는가? 판사는 재판 독점 권한으로, 검사는 수사 독점 권한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엉터리 재판, 엉터리 수사로 착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식과 원칙은 모두 무시되고 사람의 양심도 철저히 파괴하겠다. 정부와 국회는 나라를 맑고 깨끗하게 양심이 바로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권을 보장하라. 범죄와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범죄를 은폐시켜주며 재판 수사 거래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재물 축제에 현안이 되어 있는 부패 판사, 부패 검사를 사법부 검찰에 존속시키고 어떻게 사회 정의가 바라서 국민의 안녕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말인가? 얼마 전 양진호 사건을 보면 이날의 검찰의 부패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 상납하고 성남지청에 5천만원 상납 준비했다니 이게 웬 말이냐? 검사가 범인에게 돈이나 말을 처먹고 범죄를 은폐시켜주는 이게 사기꾼이지 검사란 말인가? 양진호로부터 몇 시간 동안 폭행당한 피해자는 아무리 증거를 내도 검찰에서 양진호에게 무혐의 처분하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졌다고 한다. 어느 누군들 정확한 증거를 내도 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결정하는 검사를 보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부와 국회는 양진호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 부정행위 관련자들을 모조리 발본해고하여 철저하게 처벌하라. 어디 재판 수사거래로 돈을 받아먹는 자들이 이럴 뿐이 있는가? 사건 변호사를 통해 뒷구멍으로 부당한 재물을 받아 챙기는 것이 법조인들이 관행적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전관예우가 아닌가? 재판 수사의 전관예우가 웬 말인가?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해도 전관예우라면 어떠한 범죄도 돈과 청탁에 의해 죄가 되지 않게 만들어도 현실의 법조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법을 판사, 검사
자들이 개인 사유화시키고 출세나 재험을 기초에 이용하고 있는 사법 집행 구조를 척결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국민은 노예가 아닙니다. 나라의 근본이고 중심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과 명예, 존경까지 받는 자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국회의원이 되고도 국민의 대변인이 아닌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빠져 국정원 내팽개치고 패거리 정치로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긴다는 하나가 되면서도 사방 구석구석 부진해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파렴치한 법조인들의 처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앉아 나라를 좌지우지 흔들며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도 국가기관 어느 곳에서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재판과 수사를 재물과 청탁으로 거래를 하는데 무엇이 내 정상이겠습니까? 우리는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재판이 엉터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회는 특별재판부 및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하루빨리 실행시켜야 합니다. 판사, 검사들이 부정행위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법 피해자들이 수백만에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패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양심도 없으며 오로지 돈과 인맥의 청탁이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기초일 뿐입니다. 사법부,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패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 마피아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처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및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나라를 정의롭게 만듭시다. 정부와 국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및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구국시청 국민연합 소속 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예, 재판관의 국정농단, 국가기강을 흔드는 판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모든 피해자에게 명예의 회복을 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정부와 국회 강력하게 촉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거기에 연루된 판사들 반드시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최고형으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특별 재판부와 공수처를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